네, 이제 이용재 교수님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연결을 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용재 교수님 좀 계십니까? 예, 예. 사망자 수가 이 교수님과 이야기를 할 때보다 지금 너무 많이 늘었습니다. 일단 지금 계속 뉴스를 보고 계실 텐데요. 네네. 예, 사망자 수가 이렇게까지 빨리 늘 줄은 몰랐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 역시도 뭐 예측은 사망자 수가 많이 늘 거라고 예측은 했지만 이렇게 많이 늘기는 참 놀라운 일이고요. 예, 아마도 불행한 예감이지만 조금 더 늘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그 연기를 마신 분들이 예. 건장한 분들이라면 부상이나 중상으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이분들이 워낙 취약한 분들이 건강상 어떤 취약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 늘어날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아마 이 뉴스를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아마 모든 국민분들이 다 안타까워하시겠지만 네. 가족분들이 정말 많이 놀랐을 텐데 연락이 다 갔을까요? 지금쯤이면? 뭐 글쎄요. 그건 뭐 간 분도 있고 그렇지 아직 못한 분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드는데요. 예. 하여튼 이럴 때일수록 좀 같이 좀 힘을 모아서 최대한 좀 조처를 빨리 신속하게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위기관리센터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여쭈고 싶는데요. 이런 대형 사고가 터졌을 때요. 예.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화재가 났다 하더라도 소방대원만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 주변에 있는 의료진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어떤 그 협력 체제하에서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런 조직을 통해서 어떤 대응이라든지 대처라든지 예. 그다음에 사후 보상이라든지 가족의 어떤 이런 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컨트롤하는 그런 컨트롤 타워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네, 지금 화재가 발생한 지는 오전 7시 반에 발생했으니까요. 3시간 정도 지난 상태고요. 지금 현장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휘를 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 현장에서는 지금 어떤 일들 벌어지고 있을 거라고 좀 예상을 하십니까? 현장에서는 아마 지금 그 소방대원들이요. 혹시라도 그 건물 병원 내에 있을 네. 구조자들 세밀하게 탐색하는 그런 작업이 벌어지고 있을 거고요. 그것이 그 아주 중요한 현재로서는 그 작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유독가스를 흡입을 해서 사망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 공 교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사망 원인을 저희가 예단을 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까지 사망자가 늘어난 가장 큰 원인, 직접적인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직접적인 원인은 연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특히나 여기 계신 분들은 일반인과 다르게 연기를 마실 수밖에 없는 취약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뭐냐면 예. 일반 그 건강한 사람들은 최소한 이런 화재가 나면 자력으로 코와 입을 막는다든지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은 옆에 조력자가 없으면 최소한의 그런 연기를 덜 마실 수 있는 조치조차 취하기 어려운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예. 이런 많은 그 끔찍한 인명피해가 발생됐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병원에 의사, 간호사 이런 분들이 지금 35명이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시에는 네네. 몇 명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환자 수에 비교해서 35명 전부 다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조하는 데는 정말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 총 계신 분들이 대략 한 200여 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거기에 35분이 다 계셨다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예. 신속하게 짧은 시간 내에 그 연기를 안 마시고 다 대피시키기에는 상당히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예. 여기 계신 분들은 최소한 1명 이상 또는 이 침대에 누워 계신 분들은 2명 이상의 어떤 보호자랄까요? 대피를 도와주는 인력이 있지 않는 한 신속한 그 대피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화재가 아침 일찍 또 발생했다 보니까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분들도 계셨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도 당연히 있습니다. 일반 건물에서도 이 아침 일찍 늦잠을 자는 그런 경우가 많은 그런 시간대에 불이 났을 경우에는 사망자가 많이 늘어나는 경향이 다분히 있고요. 예. 특히 여기도 아침 7시 반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게 주무실 수도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다소 활동력이 있는 분이라 하더라도 신속하게 초기에 피난하거나 이런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2중, 3중의 그런 위기가 위험 요소가 내재돼 있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소방 당국의 뭐 초동 대처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뭐 지금 이야기는 하기 좀 그렇지만 네네. 아마 요양병원이라는 특수성상 이게 화재 진압팀 그리고 인명구조팀이 나뉠 텐데 네네. 인명구조팀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여기 200여 분이라고 한다면요. 예. 정말 단순 수치상으로 말씀을 드려도 한 사람당 한 명만 하더라도 빨리 한다라고 하면 200여 분이 필요한데요. 그 정도 인력이 안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예. 암만 소방대원이 빨리 신속하게 인근 소방대원이 출동한다 하더라도 예. 그 짧은 시간에 그 정도의 인력이 투입해서 구조 작업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밀양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그럼 이렇게 화재가 발생하면 밀양 소방서와 뭐 인근 지역의 소방서가 뭐 합동해서 구조 작업을 그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시스템이 되는 다 겁니까?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 큰 사고가 벌어졌을 때는요. 예. 밀양 소방서에 있는 소방대원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인근에 있는 소방서와 벌써 다 협약이 맺어져 있고요. 요청을 하게 되면 바로 지원 출동을 하는 그런 시스템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만 이 지리적으로 아마 그 협약에 의해서 도움을 주러 인근 소방서가 온다 하더라도 예. 시간적인 그런 그 한계는 극복하기 어려운 점이 당연히 있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지금 뉴스를 접하신 분들은 깜짝 놀라실 것 같습니다. 31명이 사망을 했고 부상자 수가 지금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일단 10명 네. 넘게 부상을 당했습니다.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사망자가 많이 늘어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요. 예. 이분들 아마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참 불길한 예측이지만요. 이분들이 이제 워낙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또 연기를 마신 거고 이러다 보니까 그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 있을 거다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 세종병원의 중환자실 15분은 모두 대피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좀 대피를 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다고 합니다. 혹시 이분들도 추가 피해가 있지 않을지 우려가 되는데요. 있을 거라고 예측이 드는데요. 특히 중환자실에 계셨던 분들은 보통 뭐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신다든지 예. 생명 연장을 하기 위한 어떤 그 의료기구를 사용 중에 있었거나 당연히 그랬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대피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고 공급이 된다 하더라도 그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나가고 또 거기서 연기도 또 마시고 이러다 보기 때문에 중환자실에 계셨던 분들의 어떤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이 불은 진압이 됐다고 하더라도 안은 아직 연기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소방대원들이 가서 아직까지 혹시 남아 있을지 모르는 누군가를 그렇습니다.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의 어떤 소방대원이 가장 그 중점을 두고 해야 될 일은 현장에 그 구조대원을 다량 투입시켜서 예. 정말 어디에 있을지 모르는 그런 그 요구조다들을 빨리 탐색해서 조치하는 것이 최선의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소방대원들도 역시 연기가 충만해 있는 상태에서는 정말 암만 소방대원이라 하더라도 예. 그런 인명 탐색을 하거나 이런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소방대원분들이 정말 열심히 뭐 못 찾으신 분이 혹시 계실 수도 있을까 열심히 하실 텐데 이분들도 상당히 좀 위험하니까 조심을 하셔야겠죠. 그렇습니다. 소방대원이라고 해서 뭐 유독가스를 마신다고 해서 괜찮은 건 절대 아닙니다. 그분들 장비가 있긴 있지만 예. 그분들 역시도 하나의 인간이고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이런 그 화염이 많은 곳, 연기가 많은 곳에서는 활동하는데 상당한 위험이 있고요. 요 구조자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우리 소방대원도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소방대원의 어떤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도 건강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반복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는데요. 화재의 원인에 대해서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긴 한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교수님께서는 어떤 것들 좀 예측하고 계신지 좀 조심스럽게 질문을 드려볼 수 있을까요? 예. 정말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예. 아마도 응급실 뭐 뒤편에서 이렇게 불이 급작스럽게 났다라는 거 보면 혹시 거기에 어떤 전기를 사용하는 어떤 전열 기구라든지 예. 뭐 커피 포트라든지
그런 뭐 날이 춥고 이런 거와 어떤 관련성이 있지 않느냐. 예. 그런 부분을 좀 예측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어떤 뭐 배관의 어떤 동파 부분이 또 뭐 전기와 어떻게 전기에 악영향을 미쳐서 났다든지 예. 하여튼 지금은 섣불리 판단은 곤란하고요. 정말 다양한 모든 그 화재의 그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을 열어놓고 예. 지금부터 정밀 그 조사하고 하는 것이 우선 급선무고요. 섣불리 원인을 말씀드리는 것은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앞서 공화성 교수님이 이야기를 하실 때는 지금 이 건물의 구조, 이 네네. 필로티 구조라고 하죠. 이 구조 네네. 그리고 이 좁은 출입구가 얼마나 지금 이 뒤쪽에도 있는지 옆쪽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현재만 놓고 보면 상당히 좀 좁아 보이거든요. 소방대원들이 움직이는 모습 자체가. 그러니까 이 구조 예. 자체가 인명피해를 늘리는 데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 부분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특히 요양병원 같은 경우 그 환자의 출입을 거기 계신 분들의 어떤 출입 통제라든지 관리 이런 부분들이 평상시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출입구가 좀 좁거나 특히 그 좁은 출입구로 이런 유사시에 침대나 휠체어를 사용한 그런 분들을 조력자가 있다 하더라도 대피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운 공간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사실 교수님도 아마 그러실 테고 저희도 지금 마음이 답답한 게 제천 화재가 발생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 네네. 그때 많은 분들이 그때 화재 교훈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이렇게 좀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자꾸 반복이 되는 걸까요, 교수님? 뭐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설마죠. 뭐 이런 일이 있겠어라는 그런 부분이 가장 밑바탕에 깔려져 있는 부분이겠고요. 그런 화재라고 하는 것이 설마라는 것은 정말 금기 언어고요. 예.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 어디든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즉 화재라는 건 대비를 하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대비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전체적으로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있었다면 지금 이게 있었는지 아니면 있었는데 작동을 잘 했는지 이 부분이 확인은 안 되고 있는데 만약에 네네. 스프링클러가 있다면 화재가 발생해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면 화재는 바로 진압이 됩니까? 물론 진화 스프링클러가 모든 소방 설비 중에서 비교적 가장 예. 신뢰도가 높고 성능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 하더라도 피해는 줄이는 데는 상당 부분 공헌을 했겠지만 예. 이런 그 요양병원 같은 경우 뭐 인명피해를 없애는 어떤 정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요양병원 같은 데서는 가장 핵심적인 게 얼마만큼 화재 초기에 빨리 그 화재 사실이 전파가 되고 거기에 계신 분들이 빨리 피난하는 그런 대책이 가장 우선적인 거고요. 예. 스프링클러는 불을 끄는 데 주목적이지 어떤 대피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설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사망자가 33명으로 늘어났다는 소식, 그리고 부상자는 60여 명으로 늘어났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역시나 교수님 예상하신 대로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네. 아마 이런 것도요. 그분들이 이게 건장한 분이면 이렇게 급속도로 늘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예. 이분들이 워낙 취약한 상태고 대피 과정에서 어떤 응급 조치라든지 의료 어떤 그런 것들이 의료 조치가 차단이 됨으로 인해서 그런 상태에서 또 연기를 마셨고 예. 또 특히 이 노약자나 이 건강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온도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이 혹한이라고 하는 것들도 어떤 그 환자분들에게는 거기에 계신 그 제약자분들에게는 사망에 어떤 그 이르게 하는 계기도 어떤 요인도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일단 연기를 마시게 되면은 뭔가 응급 조치를 취해도 뭔가 본인의 생명력에 달린 건가요? 일단은 연기를 마신 상태에서 응급 조치라고 하는 것은 병원에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거고요. 예. 이동 과정이나 이런 데서는 그 응급 조치라는 게 다분히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그 이동 과정이나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그 많은 환자들이 있을 때 다 개별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현장이나 이동 과정에서 취한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그렇다면 처음에 구조를 했을 때 이 구조를 한 분들을 좀 적절하게 잘 긴급 조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구호 조치를 응급 조치를 잘 했다면 사망자가 더 늘어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었다고 보십니까? 물론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응급조치가 정말 완벽하게 됐었다라면 줄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예. 이 재난 현장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렇게 속지에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정확하게 어떤 조치가 되기는 참 어려운 여건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있습니다. 부분,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 수석 보좌관 회의 소집을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정부도 네네. 아주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현 네네. 상황에서 소방 당국 그리고 우리 정부 당국 어떤 걸 하는 게 좀 좋을까요? 일단은 현재로서는요. 그 부상당한 분들의 어떤 의료적인 치료, 예. 그다음에 현장에서 정말 있을지도 모르는 분들 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모든 것의 어떤 역량의 거의 100%를 일단 투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제 화재 조사라든지 조치라든지 유가족들에 대한 어떤 이런 조치 부분들은 그 다음에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저희가 지금 잠시 뒤면 2차 브리핑이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아마 브리핑을 진행을 하다 보면 어떤 얘기가 좀 더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 예. 네. 원인을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고 현 상황에서 저희가 추정을 하면 요양병원이라는 성격 자체가 네. 사망자가 이렇게까지 많이 늘어난 이 원인이지 않나 이렇게 지금 현재는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지금 화재 내용을 살펴보면 불이 난 규모는 크지 않았는데 연기가 건물 전체로 퍼졌다고 하거든요. 이게 예. 어떻게 가능한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어떤 화재나 공통적이긴 합니다. 사망자의 그 발생 원인은 90% 이상이 연기에 의한 질식사입니다.